안녕하세요. 굿TV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월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씨, 네. 요즘 세상에 뭐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했죠. 네, 많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개학을 안 하고 있다는 거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학을 늦추거나 뭐 입학식을 늦추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저와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떠한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 맞아. 언택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비접촉. 접촉하지 비접촉. 않고 비대면, 비대면. 대면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닌가요? 요즘 맞아요. 새로운 또 신조어잖아요. 맞아요. 그 언택트 세상 중에서도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 옛날에는 교육 학교 가면은 누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공부가 좋아.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자꾸 공부 못하게 괴롭힐 수 있어. 근데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만 하면 돼, 좋아하는. 그럼 내 성적 다 잘 나오고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이런 점도 분명히 이번에 좋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아이들도 막 많이 뛰어다니고 땀도 흘리고 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집에만 갇혀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결여될까봐 그렇죠. 조금 걱정되긴 해요. 맞습니다. 요즘 세상 말고도 과거에도 언택트 문화를 사실 즐기고 있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흔한 건 배달.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금융도 다 핸드폰 하나로 다 끝내잖아요. 그럼요. 사실 저는 10년 전만 해도 은행 가가지고 직접 돈도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또 요즘은 기업들에서는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재택근무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뭐 과연 이게 근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었는데 진행이 되고 나니까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일의 효율이 더 높아질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일하다 보면은 저도 사회생활 했지만 김 대리님이 뭐 시켰어. 내가 일을 하는데 박 대리님이 와서 뭘 시켜. 근데 김 대리님보다 박 대리님이 좀 무서워. 네. 근데 그러면 박 대리님 거 먼저 하잖아. 네. 그럼 김 대리님이 내 거는 그러면 요거 하고 하는 게 보여지잖아. 네. 그럼 또 삐지셔요. 어. 되게 힘든 상황이 많지. 그러니까 사실 업무만 하면 되는데 사실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사람 관계 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진 네. 거죠. 그리고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화면으로 띄워놓고 안주를 준비하고 각자 먹고 싶은 술을 준비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그렇게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술 마시는 네, 거. 랜선이죠, 랜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장님이 회식해서 이제 그 딱 직원들을 모아놓고 치킨을 각각 배달을 시켜주신 거야. 거기서 그 치킨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면서 회식을 하는 거지.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이러한 언택트 문화가 부동산에서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했었잖아요. 디지털 임장. 그렇죠. 그거보다 또 재미난 게 들어왔습니다. 또, 맞춰볼게요. 모델하우스 보는 거? 모델하우스 보는 거? 뭔가 그 공적인 거야. 모델하우스 보는 공적인 것보다 거? 좀 공적인 거. 오. 뭔가가 우리가 옛날에는 네. 그 공인중개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갈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설마. 계약서? 그렇죠. 빙고. 계약서를 네. 이제 전자계약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공인중개 사이에 두고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거죠. 자기 신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네. 공인인증서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내가 작성하는 날은 내가 작성을 하고 사인을 하겠죠. 네. 그리고 라스트로 공인중개사가 확인 사인 딱 하면 정부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 완성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확정 일자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더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한 거는 이 이상 없다고 봐야죠. 이러한 부동산 전자계약서가 사실은 2017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요? 예,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은 좀 사용이 미비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1월 기점으로 해서 네. 확 상승하기 시작했죠. 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건가요? 받은 영향이 많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뭔가를 전달하면 버릇이 없다. 예의 바르지 않다. 저게 어떻게 얼굴도 안 비치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세상이 그렇죠. 달라졌어요. 얼굴을 가까이 오면 비매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된 거예요. 이 전자계약서의 정말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만 계약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을 팔 때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같은 거는 우리가 보관하다가 십수년 살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전자계약서가 있다면 고생할 필요 없어. 딱
클릭 하나면. 그 클릭 한 번으로 내가 가지고 올 수 네. 있는 거야, 폼을. 그러면 그런 거 되게 좋다. 왜 갖고 와야 되는 줄 알아? 지급할 때? 왜요? 우리가 양도소득 계산할 때 네. 그러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얼마짜리였고 얼마짜리 해당하는 그런 공인중개사 나갔고 법무사 비용 나갔고 그리고 이 집이 얼마짜리니까 내가 지금 얻어들인 양도소득이 얼마다. 그럼 거기서 공제하면서 세금이 얼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국가도 관리하기 좋고 게다가 실거래가도 즉각 올라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실거래가가 즉각 올라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또 좋은 점은 우리가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30%면 그렇죠. 꽤 큰데요. 네, 그 소유권 이전 네. 또는 전세권 설정할 때 30%나 감액해줘요. 30%. 대단한 거예요. 그 보통 비싼 집들은 네. 그 많게는 몇 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 금리도 인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0.1%부터 최대 0.3%까지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혜택이 많네요. 그럼요. 그 30%도 할인받고 여기 우대도 받고 하면은 상당히 세이브 되죠. 이러한 그 전자 계약서 어떤 제도를 그 공인중개사 분들은 약간 꺼려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제 투명하게 소득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전자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것 같아요. 자, 비대면이죠. 그럼 내가 부산 살아. 근데 서울의 그 명동에 있는 상가를 사고 싶어. 근데 부산에서 그 계약하려면 만나야 되고 하려면 내가 올라가야죠. 계약서 쓸 때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중간에 물건 잘 있나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잔금 줄 때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부산에서 그냥 내일을 하면서 비대면 컨택을 해.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지금 이제 어떠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냐.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레포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 집 구석구석이라든지 건물 구석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뭐 예를 들면 줄자 같은 걸로 흠집이 있으면 그 길이도 한번 보여줄 수 있고 폭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메일로 전달해주면 그걸 보면서 의견을 제시를 네. 해.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매도인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작업들을 탁 하는 문화가 생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공인중개사분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죠. 전문적인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치고 나갈 수가 있는 찬스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자계약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네요. 물론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도 초창기 때는 약간 외면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편하니까 사용하면 사용해서 좋잖아요. 네. 지금은 전자계산서만 사용하죠, 보통?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올해 5월 7일부터 공공주택에 있어서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민간 부분 넘어오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많은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